12월 19일 데일리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과연 연준이 내년 2024년에 세 번의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맞는지, 그러한 예상에 기대어서 지금 증시를 뜨겁게 달구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 것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2월 13일 올해 마지막 FOMC 성명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파월 의장은 금리를 동결하면서 내년 세 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그 증거, 경기 전망 요약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우선 올해 12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연준은 올해 총 4번의 금리 동결을 단행했습니다. 시장은 당연히 긴축 종료 혹은 금리 인하에 대한 희망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준의 긴축 행보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파월 의장이 12월 13일 FOMC 성명에서 그전과는 다른 매우 시장 친화적인 그런 면모를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전까지는 강한 긴축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스탠스를 보였다면 이번 12월 FOMC에서는 전혀 다른 시장 친화적인, 그리고 긴축 속도를 완만히 조절하겠다라는 의중을 충분히 내비친 그러한 성명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워드로 따진다면은 금리가 현재 고점이고 긴축이 충분히 시장 물가를 둔화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자평을 한 것인데요. 덕분에 월가의 투자자들은 이제 연준이 긴축의 피벗을 시작했다, 즉 강한 긴축에서 완화적 긴축 혹은 긴축 종료를 향해 가는 키워드를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월가의 분석가들은 내년 3월경에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지난주 42.7%에서 현재 64%까지 그 확률을 높여놓은 상황입니다. 증시는 물론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 그리고 그 명확한 증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12월 FOMC에서 공개된 SEP,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라는 자료에 있는 점도표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점도표인데요. FOMC에 참여하는 투표권을 가진 12명과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나머지 7명, 전체 19명이 향후 기준금리 수준을 어느 정도 선에서 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의견을 표시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점이 찍혀 있는데, 그래서 이 도표를 닷 플랫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말로 하면은 점도표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노란색 음영이 칠해져 있는데 2023년도 금리 수준은 5.25에서 5.5% 사이 최종 결정이 됐죠. 그래서 19명이 이 구간에 모두 의견을 표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이후 2024년과 25년, 26년까지 금리 수준을 FOMC 위원들이 자기 의사를 표시를 한 것인데요. 자, 우선은 제일 중요한 내년도 금리 운용에 대해서 각 위원들이 자기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보면 제일 많은 표시를 한 곳이 바로 이곳인데, 이 구간이 도표상 어디냐 하면은 4.5에서 4.75 구간입니다. 즉 현재 금리가 5.5%이기 때문에 만약 0.25%씩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이 되겠죠. 그래서 내년도 세 번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월가가 분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9명 중에 6명이 이 금리 구간에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4.75가 아니라 5%에서 4.75 구간, 이 구간에 의사를 표시한 위원의 숫자는 5명입니다. 그러면 이 두 구간에 의사를 표시한 인원들이 몰려 있는데 4.75 혹은 5%, 여기에 의사를 표시한 인원의 차이는 고작 1명입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세 번의 금리 인하를 확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두 번의 금리 인하로 이 구간에 내년도
금리 운용을 예측하는 그런 인사들이 5명이나 있는데 이 의견을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준의 내년도 금리 운용에 대한 FOMC 위원들의 의견이 3번 금리 인하에 집중돼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의견이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4번 금리 인하했을 때의 금리인 4.5%를 예상하는 FOMC 위원이 4명이나 있습니다. 이 의견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현재 5.5%의 금리를 내년도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인원 2명보다는 나머지 17명은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이 정도 결론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무조건 3번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점도표에 그렇게 돼 있다. 다수가 그렇게 얘기한다 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다수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은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 힘든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다수의 인원이 있는 건 맞지만 의견이 균형 있게 분포가 돼 있다 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고요.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다. 그런 풀이가 좀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25년, 26년도는 더 낮은 금리로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FOMC 이후에 뉴스 기사를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통로를 통해서 듣고 있던 내년도 금리 인하 3번의 근거가 점도표일 텐데 점도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3번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FOMC 위원들 투표권을 갖고 있는 제롬 파월 의장을 포함한 총 12명의 위원들 리스트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와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뉴욕 연방은행 총재 존 윌리엄스는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강한 긴축으로 전환할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즉 연준 12월 FOMC가 비둘기적인 성향을 보여준 것은 맞습니다만 연준 위원 전원이 이 의견에 동조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강한 긴축으로 즉각적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된다라는 매파적인 인사들의 의견도 있었다는 것을 이 사람의 발언에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의 이야기를 또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지난주에 FOMC 종료 이후 시장의 반응이 매우 혼란스러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켓의 기대는 SEP, 즉 경기 전망 요약자료, 우리가 금방 보았던 점도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것보다 더 많은 금리 인하 횟수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다수의 인원이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반드시 3번이라고 우리가 콕 집어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월가는 3번을 콕 집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2번이 될 수도 있고 혹은 5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월가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표명했으니 그래서 3번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는 그 점을 짚고 있는 것입니다. SEP에서 전망한 그 횟수보다 더 많은 횟수를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대하고 있는데 그 점에서 본인은 혼란을 느꼈다라고 이제 발언을 한 것이죠. 우선은 22일 날 PCE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죠. 월가는 지난 10월 3.0%에서 2.8%로 낮아질 것,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8%가 될 수도 있고 다시 3%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월가의 예측대로 2.8%다
라고 했을 때는 지금보다 더 뜨거운 시장의 열기가 느껴질 것이고, 예측과 달리 지난 10월보다 더 높은 수치가 기록이 된다 했을 때는 앞서 보셨던 굴습이라든지 아니면은 존 윌리엄스라든지 이 사람들의 의견이 다시 한번 더 부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존 윌리엄스 총재가 이야기한 것처럼 앞으로 나오는 경제 데이터를 누적 관찰하면서 그 데이터에 의존해서 연준의 긴축 향방을 예측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데일리 리포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